제 이름은 김자, 헌자, 일자, 김헌일이라고 소설 쓰는 사람이에요. 소설 아시죠?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 많죠? 한국에 와서 이제 사시잖아요. 그죠? 이제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설화라는 것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의 얘기들이 오늘에 듣는 거예요. 21세기 사는 우리들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죠. 그냥 재미삼아 듣는 옛날 얘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게 아니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이게 오줌 싸개 동상이에요. 이게 한 60cm. 요만하죠? 오줌 요만, 60cm.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만들어 놓은 계기가 뭐냐면, 프랑스 군대가 벨기에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해가지고 벨기에 브뤼셀이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오줌을 싸가지고 불을 다 껐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황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탐이 나거든? 이거 띄워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용 안 되겠기에 자기가 사죄를 해가면서 돌을 갖다 붙여놓고 황제 옷을 입혀서 여기다가 해놨어요. 황제 옷. 그 이후로 사람들이 시시때만 되면 옷을 입힌대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히는 도서관이, 보관소가 따로 있어요. 수백 개의 옷을. 그리고 요 동상을 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러 브뤼셀에 오는 거예요. 명소예요, 명소. 우리 부산에도 이 조그마한 도시지만 우리 부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어제 그 황후공주 봤죠? 황후공주. 바로 여러분들이 황후공주입니다. 원래 이 황후공주는 나란다라는 나라예요. 나란다고. 전설 속의 나라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후세 사가들이 예측을, 생각을 하기를 인도, 이 아요디아 지방, 인도에 있는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나란다국에 있는 공주가 있었는데, 인어예요, 인어. 근데 해운대 동백섬 어제 가보셨잖아요. 그 동백섬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무국나라라고. 무국나라. 영원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무국나라는. 거기에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의 이름이 은혜왕이에요. 은혜왕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애정을 주고 은혜롭다,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왕이 이제 자기 혼처를 구한 거예요. 그 소식이 나란다국에까지 가가지고 그 나란다국에 있는 인어가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그 먼 길이었겠습니까? 고향 생각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인어였잖아요. 인어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두 다리가 생겼어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람이 됐지, 완전한. 그래가지고 은혜왕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아무리 좋은들 고향 생각 왜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많이 울죠? 예. 그래, 이 양반도 우리 고향 생각이 난 거야. 하도 울으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물속에 있는 나라의 황후인데, 외할머니가 이 구슬을 줬어요. 이 구슬을 주면서, 저 보름달에 뜨는 날 구슬이 이 구슬을 봐라. 이러니까 구슬을 보니까 자기 고향 모습이 구슬에 그대로 전부 훤히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인으로 돌아갔어요. 인으로. 다리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향수를 달래면서, 고향 생각을 달래면서 바다를 헤엄치고, 원래 인어였으니까 바다를 헤엄치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향 생각이 많이 났는데, 우리 한국의 고향, 참 한국 사람에게도 고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소중해요. 추석날, 설날, 특히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한국에 인구가 한 4,800만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3,500만이 동시에 집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중국 일주일씩 뭐 열흘씩 이렇게 가는 모양이 돼. 근데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냥 뭐 옛날 집이 있나? 집 다 변했지. 산천초목도 다 변했지. 사람 인심도 다 변했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율이 높아요. 이혼하는 율이 높고, 왜 좋은 고향집에 가가지고 왜 이혼해? 또 와가지고 저 주부들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태어나고 자란 것도 고향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고향이다. 지금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 전설을 들려드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인어공주 상에서 바라본 달맞이 고개. 달을 본다. 달을 맞이하는. 예. 근데 이게 이상하게 요즘 여러분들도 사랑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남편과의 사랑, 또 뭐 결혼하기 전에 때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요? 첫사랑 다 있죠? 첫사랑, 지금도 남몰래 사랑하는 사람 있죠? 예. 근데 수백 년 전에도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했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뭐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사랑 때문에 울고 막 괴로워하고 그랬을까요? 왜냐면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잖아요. 옷 입고 밥 먹고 자고 거기다가 사랑이래 있어야 돼. 뭐라도 사랑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꼬마 애들이 있으니까 힘이 많이 나죠. 애기가 있으니까. 예.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남편과의 사랑이에요. 남편. 옛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어요. 얼굴이 앞뒤로 2개 달려있고 그 팔이 4개 달려있고 또 다리가 4개 달려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러니까 암수가 한 몸으로 돼 있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몸으로 갖추는 게 옛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신들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도저히 인간을 이렇게 놔두면 우리 신들의 세계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제우스가 반으로 인간을 딱 잘라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떨어진 거예요. 잘라놨을 뿐만이 아니라 막 뒤섞어 놨어. 뒤섞어 놔가지고 막 헝클어 놨기 때문에 내 짝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찾으러 다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고 사랑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을 이제 만나서 사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하고 사랑이 깊으면 세상이 천국이에요. 우리 사는 이 땅이 뭐 죽어서 천당 갈 필요 없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네. 잠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남편 사랑 많이 하십시오.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예, 그러면 행복해요. 예. 어제 그 청사포에는 도깨비가 많아요. 진짜 도깨비 있다고요? 실제로는 없지. 전설이. 도깨비, 전설, 마음속에 있는 거지, 도깨비라는 것은. 왜 도깨비가 많냐면, 그 바다 옛날 어부잖아.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시 바다에 있는 나라에 살다 오신 분? 중국에는 바닷가에 사셨어요? 예. 그래, 이제 그 남편이 그 바다를 나가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죽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소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한국은 소나무를 좋아해요. 소나무. 근데 지금 소나무가 한 30m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할머니의 넋이지. 그래가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그 보호를 해주고 그런 게죠. 그리고 그 청사포에는 그리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사고도 많고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때는 뭐 불덩어리가 바다에서 확 와가지고 지나가는, 특히 여자들 품이 확 안겼다가 도망가고, 어떤 때는 그 배가 둥실둥실 떴다가 이렇게 휙 다른 데로 가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 불덩어리니 이런 거는 전부 남자들의 혼이거든. 남자들의 혼. 이 사람이 이 생에서의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잊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차마 저승세계를 가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어른어른 돌다가 그 우리에게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 자살률이 높아요. 자살 바위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 막 걸핏하면 자살하고 그래요. 철이 없어 그래.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지언정 이 지구상에서 그걸 이승이라고 그래요. 이승. 저 하늘나라를 저승이라고 그러고, 이승에서의 삶이 가장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가장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 귀신이 많다는 청사포. 우리가 이제 밥 먹은 데가 요 위쯤 됩니다. 근데 여기 못 내려갔어요. 이 바다가 깨끗해요. 청사포. 여기 보면 등대가 2개 있죠? 등대가 2개. 하나는 외로워요. 이상하게. 등대도 한 개 서 있으면 외로워. 2개가 있어야 뭔가가 뭐 이루어진 것 같아. 그죠? 그게 음양이 이치잖아, 이게. 음양. 암수, 남녀가 모여가지고, 뭐 이런, 이 음양이 이치. 등대도 그래, 등대도. 하나 세워가 딸랑 세워놓는 것보다 2개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거 아마 빨간 거니까 여자 등대겠지. 이거 하얀 거니까 남자 등대겠고. 예. 아까 얘기한 그 소나무. 할머니의 넋이 이렇게 큰 소나무가 됐어요. 요게, 뭐, 좀 멋지게 보이죠? 쌍바이. 그러니까 2개가 있으니까 멋있어. 그죠? 혼자 있으면 멋없어요. 이게 이제 쌍바이인데, 이거 애정이, 남녀의 사랑에 얽힌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오는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수돌이라는 그 종놈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그 양반집 그 예쁜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혼사를 받았어. 근데 실제로는 그 2 남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도 신분 사회가, 지금 인도 가면 뭐 카스트 제도해가지고 신분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지금도.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종놈이 감히 양반집 그 교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놈이 빌었어요. 신령님, 그때는 이제 산신령 믿으니까. 신령님, 한 분만 영실이라고 하는 그건데, 영실 낭자를 한 번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대답하기를, 그래, 내 영실에 한번 보여주게 할게. 그 대신 너는 어떤 진귀한 꽃을 꺾어가지고 굴속에 들어가서 4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아무하고도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수돌이가 굴속에 들어가서 이제 묵묵하게 앉아있는데, 다른 종놈이 쫓아와가지고, 야, 수돌아, 너 주인 나리가 너 찾는다, 빨리 가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 나리가, 네 이놈! 하고 야단을 치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엉깃길에 예! 하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편지 풍파이라는 거지. 비바람에 치고 폭풍우가 치면서 수돌이는 그 바위가 돼가지고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다른 산에. 그 순간에 그걸 바라본 영실이도 다른 산으로 내려가서 바위가 됐어요. 근데 그 훗날에 그 마을에 부임한 사또가 그 영실이와 수돌이의 얘기를, 러브스토리를 듣고, 이제, 각각 이 바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저 바위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위가, 서로 딴 쪽에 있던 바위가 주스스 올라와가지고 둘이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 계시죠? 교회에 보면, 룻기라고 했어요. 소돔이라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에 있는데,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타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아주 그 선지자의 가족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룻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첫 번째로 보면 사랑의 비극이죠. 사랑에 맺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에 맺어지면 그거 기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내 잃어버린 반쪽을 내가 찾아간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그 세계가 바로 그 천상 세계니까 뭐 그런 얘기도 되겠지.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더 안 맺어진다. 그냥 덜렁덜렁하고 막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맺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 근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얘기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지켜야 될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그거는 딱 지켜야 돼. 우리 같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은 담배 한 가치라도 피우면 다 허물어져요. 아기를 뵌 사람이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있으면서 지켜야 될 상갓집에 가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지켜야 될 것은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딱 지켜야 큰 뜻을 이룬다. 어제 우리가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많이 걸었잖아. 그죠? 그런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므로 해서 뭔가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안산 원효제사가 서기 673년에 세운 절이에요. 원효제사가 중국으로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 한 1500년 전쯤의 얘기인데, 있는 스님인데, 중국 당나라, 중국에서 오신 분, 당나라 잘 아시죠?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가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의 이제 충청도, 당황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갔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또 운막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런 바가지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셨지. 아주 너무나 시원하고 그 달게 물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빗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구역질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양반은 거기서 뭔가 깨달은 거라.
내가 해골 바가지 물이라고 봤으면 못 먹을 물이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먹는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 맛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사람 맘먹기 이놈이 와서 교육해야 되겠다. 세상 만사는 맘먹기 달렸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고,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면 슬픈 것이고, 내가 기쁘다 생각하면 기쁘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원효대사인데, 어제 이쪽에 보면, 여기 나와보면 원효대사와 요속공주가 데이트하던 그 숲길 이런 게 있어요. 원효대사가 스님이거든? 스님이 장가 안 가잖아요. 그 스님 결혼 못 해요. 중국에서도 스님 결혼 못 하죠. 혼자 살죠. 근데 이제 원효대사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원효대사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설총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연유가 좀 재미있어요. 그래, 원효대사가 그러니까 당나라 유학을 떠나다가 그냥 해골물을 마시고 돌아와가지고 막 시중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걸레같이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괴성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생각하기에는 게 많고 학식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왕비가 자주 불러가지고 원효대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왕의 공주가 요속공주라고 있는데, 요속공주가 자기 남편이 백제하고 싸우면서 전사를 해서 혼자 살았어요. 이제 과부, 미망인이지. 근데 그 요속공주가 은근히 원효대사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원효대사를 이제 궁궐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 건 뭐냐면, 요속공주와 원효대사를 맺어주게 하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원효대사를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중에 가가지고 원효대사를 모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개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종이 원효대사를 확 떠밀었어, 개울물로. 그러니까 옷이 확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대궐에 가셔가지고 며칠 계시면 옷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효가 4월 동안 대궐 안에 머물게 됐어요. 그 4월 동안에 요속공주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설총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훌륭한 학자고, 또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보면 아마 내 생각에는 원효대사가 지가 뛰어들었을 거야, 아마.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요속공주하고 만나가지고. 어쨌든, 그런 아주, 이거 보면, 겉모습, 형식적인 거, 외관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면, 그 잘못된 거죠.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 절에 보면 척파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척파남인데 아까 말씀드린 원효대사가 요 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 당나라 장안의 운제사에서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금방 무너져 내릴 거 있는 것이 원효대사. 그러니까 아마 수천리 길을 원효대사가 본 거지.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원효대사가 그 옆에 있는 이런 널판지에다가, 해동에 있는 원효가 대중을 구하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휙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요게 당나라 장안에까지 간 거야, 장안에. 날아가가지고 운제사 대웅전 앞에서 빙빙 공중을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 나무 판자가. 그러니까 운제사에서 불공을 들이던 스님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나무 판자가 공중에 빙빙 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공부하다 막 우르르 밖으로 나왔어요.
나온 순간에 그냥 그 대원경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의 승려를 구했어요. 그 돌멩이를 투척한다, 던진다. 판자죠. 판자를 던진 암자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그 중국의 그 1000명의 승려들이 그의 내막을 알고는 전부 아까 봤던 저 장안사로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원효대 사상인데 이제 장안사에 있는 겁니다. 장안사로 왔는데 어제 가보셨지만 좁잖아요. 터가 산이 막 둘러싸여 있고 절도 조그맣고 거기에서 그 10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양산으로 가면 그 천성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그 승려들을 전부 천성산으로 데려가서 천성산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전부 이제 성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을 성불시켰다. 이래가 천성산이라고 지명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또 유명한 절이 있는데 내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올레자 멀다 멀리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절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마지막 전설은 그때 이 부산 지역은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그 옛날에는 뭐 곳곳이 그냥 하는 게 부족, 한 게 큰 마을이 하나 나라잖아. 그게 우리 부산 지역은 거칠산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거칠은 험악하게 생긴 그런 산이 있는 나라다. 거칠산. 거칠산이 저쪽 대연동 쪽에 뭐 황령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거칠산이. 황령산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칠산이거든. 거기에 애기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경주에 있는 신라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신라가 결국은 다 통합을 하죠. 그래서 신라가 됐는데 거칠산에 있는 그 장수하고 경주에서 온 그 대군대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대군대가 오는데 그 애기 장수의 그 누이가 오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저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신통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 앞에 내가 심으면 대나무가 죽순이 돋아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성주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칼로 베서 죽이고 신라군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대패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이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남편하고 팍 싸우고 너하고 살기 싫어 하고 나가고 막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들이 중요한 결정은 감정 가지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옷 살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더 좋은데 첫 번째 내 마음에 공연히 이유도 없이 좋았던 거 그걸 골라요. 집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컷 따지고 다 따져보고 맨 마지막에 결정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야. 내 친구가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1999년도에 일어난 일화 하나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20세기 맨 마지막 날 자기 가족에게 나 멀리 여행 좀 갔다 올게 이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태종대에 가서 빠져 죽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태종대 가서 죽어야겠다 하고 나간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편지 써놨겠지. 나 태종대 가서 죽을 거야. 너희들 잘 살아. 근데 이 사람은 태종대에 가니까 아름답잖아. 그죠? 그 기분에 그냥 쑥 빠져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살았으면 손자도 있을 거고 뭐 행복하게 잘 살 텐데 그 순간의 기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기분에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걸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시절에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의 난은 뭐냐면 소금장수가 황소인데 그 황소가 황제를 칭하고 난을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최초원이 황소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얼마나 명문장이었던지 황소가 글을 읽다가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해요. 인어공주가 화옥공주라고도 그래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결혼 하신 분이에요. 수줍어 와가지고 안에 있는 속치마를 벗어가지고 공중에 날리니까 인어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두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 문예방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고향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집 생각이, 부모 생각도 나고. 그걸 이제 소원을 빌었더니 수청나라, 용궁의 나라죠. 거기 있는 그 외할머니가 이 구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황옥공주가 이 구슬을 들고 이제 보름달이 뜨는 달이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슬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향 산천의 모습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자신의 두 다리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면서 구슬을 보면서 고향 생각에 빠졌다는 그런 애달픈 그런 사연이 있는 인어상입니다. 술도 마시고 시중에서 함께 노래도 하고 그런 스님인데 그러다가 이제 요석공주를 만나가지고 아이도 낳잖아요. 설청입니다.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오솔길이다 하고 조성해놨는데 요석공주하고 원효대사하고 실제로 여기서 데이트했던 장소는 아닌 것 같고 만들어놨어요. 이 설화는 과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오늘의 그 분명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를 하나 들자면 괌에 있는 사랑의 절벽이라고 하는 절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스페인 그 장교가 쫓아오는 걸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절벽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머리를 묶고 뛰어내렸다 하는 것이 사랑의 절벽인데 그 짤막한 옛날 얘기가 지금 괌에 아주 대단한 명승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실로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괌에 갈 때는 반드시 사랑의 절벽을 들르고 또 실질적으로 연인들끼리 가가지고 가서 사랑을 맹세를 하고 해서 설화는 우리 현대인들하고 단절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우리 부산을 새롭게 느끼고 발전하는데 요즘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의 그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재미가 있고. 늘상 그냥 다녔다면 어떤 고장의 이야기나 역사나 이런 게 그렇게 감동스러워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덕이 뭔지, 배품이 뭔지 다시 한번 깨우치는